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죠?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말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면접 이전에 이론 강의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 일부 있지만 면접 그 자료 내용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기존의 지식과 잘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연과 조화 아시죠? 잘 비빔밥으로 만들어서 면접관이 먹고서 Oh my delicious 할 수 있도록 Oh my you are my everything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당신 당장 집에 가! 왜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한국 관광을 책임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합시다.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요, 저는 덕수궁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갔던 고종이 돌아오면서 경운궁 덕수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게 1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덕수궁이 있는 정동 그 부근을 여행을 하는 관광 코스가 그래서 공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정동 야행이라는 축제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련해서 덕수궁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경복궁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이 성립이 되면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여기에 근정전 여러분 정전은 중심 건물, 편전은 임금이 근무를 하는 곳, 직무, 왕의 업무를 보는 곳, 그죠? 정전, 편전, 정문, 요거까지는 5대 궁궐 다 알아두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근정전, 경회루, 그 다음에 건청궁 정도를 알아두는데 명성황후 시에 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수정전하고 사정전은 알아둬야죠. 편전이니까. 그쵸. 수정전, 이런 거, 향원정, 이런 정도까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개수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힘들다. 그거 정말 공부하기 좀 힘든데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얘기해야 된다. 나머지 세 개, 수정전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이 나면 얘기하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지 공부할 양도 줄어들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데 모든 걸 다 끌어안겠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초조함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 100명 중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분한테 얘기한 그 희소성이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은 기출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제발 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는요.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리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더 편해요. 제가 면접 대비하는데 반 이상 틀려도 합격한다, 반만 대답해도 합격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걸 쇼킹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상에 다 맞게 강의를 해야지 무슨 반만 맞아도 합격한다는 이상한 소리나 해야 되고. 제가 그 평가 문항을 제가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드려요. 평가 문항을 제 카페에 와서 노블소사이어티에 와서 보세요. 평가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A, B, C, D, E가. 제가 말한 말이 제가 세운 전략이 합격하는 바로 그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 바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알아서 창덕궁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거, 그리고 정문인 이제 도나문이 이제 궁궐 중에 오래된, 가장 오래된 거고 5대 궁궐 중에, 그리고 인정전, 선정전, 그리고 역시 창덕궁의 후원. 거기는 주합루도 있고, 그것도 영화당 과거 시험 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쫙, 임금이 농사 지은 곳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덕궁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수궁이에요. 원래 경운궁인데, 그래서 이게, 서울광장 옆에 있어요. 서울시청 옆에 있는 거죠. 286년 동안 별궁이었는데, 고종이 아간파천이후 돌아오면서, 이 순종의 아버지 고종이 오래 살라면서 목숨 숫자, 이게 덕수궁이라고 계칭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필기 시험할 때 열심히 하셨겠지만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덕수궁에서 열리고요. 또 이 덕수궁은 무엇보다도 서양식 건물하고 전통 궁궐이 조화를 이룬 유일한 궁궐이죠. 그래서 그 덕수궁의 석조전, 최초의 유럽식 정원하고 분수대가 석조전 앞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앞에 가서 그림도 그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경궁은 이제 창경원이었다가 다시 이제 창경궁으로 복원을 시켰고 창경원으로 격화한 거죠, 사실 일본이. 근데 그 창경원에 식물원이 다시 최근에 복원이 됐어요. 100년 전의 모습대로. 그것도 따끈따끈한 2주 전의 관광 트렌드입니다. 창경궁을 얘기할 때 창경궁이 예전에 창경원이었는데, 창경원 동물원 식물원이었는데 그걸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을 했는데, 옛날에 그 식물원이 있던 100년 전에 그걸 세웠거든요. 일본이. 아마도 서양 사람의 어떤 그 설계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원을 그대로 복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창경궁의 식물원이 옛날 그 모습대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희궁은 뭐 가장 많이 파괴돼서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이 5대 궁궐의 그 정문하고 이 정전 있죠.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덕수궁의 정전이 뭐죠? 중화문이죠. 정문이 뭐죠? 대한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네스코 지정 유산에 관한 건데요. 조선 왕실의 어보와 어책인데, 조선 왕실의 어보는요, 그러니까 어보와 어책은 왕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실에서 왕을 임명하는 게 책봉한다 그러는데요. 책봉할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한다기보다는 그 책봉하기 이전에 항상 그 순서적으로 어보와 어책을 줘요. 그러면 어보는 일종의 도장 같은 거예요. 옥새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어책은 당신이 왕이 된다면 어떠한 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라든지 왕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을 줘요. 그게 이제 조선 왕실의 하나는 이제 도장 같은 거고, 하나는 책인데 어보와 어책이 그것이죠. 그게 기록문화로 요번에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고, 국채보상운동은 제1의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1907년에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대구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이제 일제 방해를 실패했지만,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 기록은요, 조선통신사는 조선하고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단체죠. 우리가 파견한 거니까. 근데 조선 전기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선 후기의 통신사가 이제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조선 전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 더 많이 조선 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많이 이제 일본에 파견됐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일본의 이제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나 해서 정탐의 의미로서 우리가 파견을 하고, 어쨌든 선진국인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의 거리를 퍼레이드 할 때면 선진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많이 기웃거렸다는 거죠. 뭐 열광했다, 그런 표현은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조선통신사 기록의 또 의미가 뭐냐면, 한국과 중국이 같이 등재를 해가지고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과 지금 일본의 위안부 관련 소녀상 철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삐끄덕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항상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조선통신사 기록 같은 거를 보면은 한국과 일본이 이 교류를 조선 내내 많이 했었다, 그런 걸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거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주 해녀문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보 제1호, 2호, 3호 이런 정도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제가 한 건데, 국보 제1호, 2호, 보물 제1호, 2호도 해야 되고, 명승 제1호, 2호, 3호 이런 것 정도도 알아둬야 되고요. 중요무형문화재 1호, 2호, 3호, 천연기념물은 1호하고 8호, 9호예요. 중요민속문화재 제1호, 2호, 3호 이런 정도도, 그리고 중요민속문화재 제5호 강릉의 선교장, 뱃머리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배선자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론 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유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계유산, 기록유산, 인류무형유산이 있는데,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하고 자연유산을 합한 복합유산. 이거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면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이니까 우리나라 자연유산은 하나거든요. 제주도. 제주도 화산섬과 용암동굴인데 그게 이제 세계유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연하고 문화니까.